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 다주택자만 받는다? 아니죠. 1주택자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무엇인지 지금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요리하는 남자, 부동산 셰프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이 주택임대 사업자, 최근에 규제가 많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관심이 있죠. 특히 이 9.13 대책 이후에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오늘은 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자, 그 오해가 뭘까? 맞습니다. 9.13 대책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혜택이 축소가 돼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한 가지는 주택임대 사업자는 당연히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주택자만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혜택 축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13 대책에 발표된 내용인데 우리가 혜택이 축소되는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죠. 시기가 언제부터냐면 9월 13일 기준에서 우리가 등록 기준이 아니라 취득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이후에 지금 등록한다 하시더라도 기존의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겠고요. 9월 13일 이후로 주택을 취득해서 그 취득한 집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그때 비로소 혜택이 축소된 부분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존에 주택을 취득한 집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혜택이 축소가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혜택 축소에서 가장 큰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죠. 종부세가 합산이 된다더라, 그리고 양도세가 중과세가 된다더라, 그리고 사업자 대출이 40%로 줄었다더라. 물론 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전세 끼고 사시게 되면 어떤 큰 부담이 없으신 거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합산된다고 하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시고요. 그리고 그 집을 공동명의로 등록하시게 되면 집은 공동명의시지만 우리가 종부세 계산하는 기준시가는 부부라 하더라도 인별합산일 세목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집 따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집 따로 기준시가를 계산해보면 기준시가 합산액이 더 줄어들게 되죠. 그만큼 종부세 부담을 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도세를 특정 요건에서 맞춰본 건데요. 그게 세 부류가 있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등록했을 때 집이 2개일 때, 3개일 때 경우를 양도세를 계산해 본 표입니다. 물론 양도 차익은 5억으로 각각 동일하게 기준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억의 집을 사서 8억의 집을 판 경우겠죠. 이때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중에서 집이 2개인 사람은 세금을 계산해 보면 양도세가 무려 2억 2,335만 원 정도, 양도 차익이 5억 남았는데 거의 반 가까이를 세금을 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집이 3개 이상이라면 중과세가 20%가 더 붙어서 세금은 2억 7,31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했다면, 그래서 장기보유 특공제를 70% 받는 이 주택자라면 그 세금이 5,147만 5천 원이고요. 양도세 100% 감면을 받는다면 4,467만 원 정도 되겠고요. 자, 이분이 집이 3개 이상이다 그러면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자, 장특공 70% 받았을 때는 6,622만 5천 원이겠고요. 집이 양도세 100% 감면을 받게 되면 5,462만 원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등록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차이가 무려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5억 차익 남아서 반 가까이를 세금 낼 거냐, 5억 차익분에서 한 10% 전후로 세금을 낼 거냐, 아주 큰 차이겠죠. 즉 양도세가 중과돼 됐지만 아직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시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부분에서 아주 큰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죠. 주택임대 사업자를 다주택자만 이용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1주택자도 충분히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1주택자가 비과세 받을 때, 그러니까 작년 8월 2일 파리대책에서 1주택자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특히 조정지역에서 집을 팔 때 비과세 받으려면 기존에는 보유 2년만 하면 비과세였다면 작년 8월 3일 이후로는 거주 2년이 추가가 됐죠. 조정지역에서 이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그 집이 하나라면 그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2년 거주하지 않고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법에 있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입니다. 여기 굉장히 길어요. 여기는 물론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자, 읽어보면 법 89조에 어쩌고 저쩌고. 자, 여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파리대책에서 우리가 1주택 비과세 어떤 요건을 적어놓은 건데, 쭉 나와 있어서 3호까지 되는 앞까지 내용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실거주 2년 해야 비과세 받는다라는 내용이고, 대신에 앞뒤에 보시면 다만 하고 빨간것이 되어 있죠. 다만. 그래서 생략하고 제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작년 8월 2일 그 전에 취득한 집을 말하고요. 4호가 중요하겠죠. 그 4호를 제가 크게 써봤어요. 자, 읽어보면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 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법 정은 어렵죠. 이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어디 가요? 구청에 가서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 또 등록하죠. 사업자 등록을.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했을 때를 이렇게 글로 길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등록했다면, 그리고 그때 반드시 그 임대주택 하나만 있다면 그 임대주택은 거주 2년을 하지 않고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걸 좀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본인이 현재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또는 월세를. 그런데 집을 하나 사서 그 집에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죠. 즉 전세 끼고 갭 투자로 집을 샀을 때 그 산 집이 작년 8월 3일 이후에 샀다면 나중에 이 집 팔려고 할 때 비과세 받으려면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전세 보증금이 없으시면 입주를 못 하잖아요. 돌리지 못하니까. 자, 그런 분들 실거주 못한 상황이라면 그 집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 놓으시면 그때는 전세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거주 2년 하지 않고서도 비과세로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상속의 경우입니다. 상속. 자, 이제 우리 피상속인 부모님이겠죠. 보통 자녀분들에게 많이 주시잖아요. 자, 상속 줬는데 마찬가지 경우에요. 자녀분이 그 전세가 들어있는 그 집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을 때 상속을 받아도 그 집이 하나에도 비과세 못 받잖아요.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가 안 되는 거고, 그럴 때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부모님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해놨다면 그대로 승계받아서 자녀가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승계를 받으면 거주 2년 하지 않고도 전세 낀 상태에서 비과세로 팔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상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 의무 기간을 계산을 할 때 그 기간이 포괄 승계가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했는데 그 주택을 6년 임대하다가 돌아가시고 아들에게 상속을 했다면 그 상속인은 자녀는 나머지 2년만 채우면
8년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아는 만큼 돈이 되죠. 우리가 조금만 알려고 하면 이렇게 돈이 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가 돼도 아직까지도 큰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1주택자도 충분한 혜택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고요. 오늘 내용 좀 재밌었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 보기,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았다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도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